최신 IT 소식을 팟캐스트로 듣는 여기는 브라이트 루멘제이입니다. 오늘 브라이트 팟캐스트는요, 헤럴드 경제 뉴스 중심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중에서 삼성 거 플립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플립 사용할 때, 플립 제품이 나왔을 때 이 플립 제품과 경쟁했던 회사 모델들이 몇 개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그 제가 기억하는 거는요, 최근에 플립 5죠. 플립 5가 나올 때 모토로라에서 이제 그 플립과 비슷한 제품이 출시가 사실 됐었습니다. 모토로라 홈페이지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공홈에서 특별히 좀 이렇게 많이 광고를 많이 했는데요. 그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였습니다. 당시에 삼성 갤럭시 플립이 나오기 전에 모토로라 쪽에서 한국 시장을 겨냥해서 플립 모양의 스마트폰을 사실 출시를 했었습니다. 저도 오픈 마켓에서 그 판매하는 거를 사실 여러 번 봤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 한번 사서 한번 리뷰해볼까 한번 해볼 정도로 좀 고민을 했던 제품이었는데요. 다른 좀 유명한 유튜버 분들도 가끔씩 그 제품들을 이렇게 다루셨던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선 결과론적으로 한국에서 대실패했습니다.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서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좀 들리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뉴스들을 좀 보면 확실히 삼성 이외에 다른 회사에서 플립을 만들었다는 거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조금 완성도에 있어서는 이제 삼성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가 좀 문제가 많았던 게, 뭐 다른 것도 많았지만 폰을 이제 이렇게 한 90도로 열었을 때 저절로 닫히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요. 플립을 보게 되면 닫히지 않고 이렇게 잘 버티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을 겁니다. 아마 액정과 휴대폰 중앙에 있는 그 힌지의 기술이 아직까지 모토로라가 삼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토로라 쪽에서도 배터리 광탈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갤럭시 플립도 이제 그런 말들이 좀 많았는데, 이 모토로라 휴대폰도 하루 버티는 거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진짜 많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한국에 출시가 돼서 한 10개월 정도 이제 판매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정확한 수치가 제가 찾아보니까 없지만 이제 뭐 수백 대밖에 못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수백 대밖에 못 팔았다는 거를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환산했을 때 하루에 한 대도 못 판 적도 있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처절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토로라가 이번에 플립 제품을 한국에 다시 낸다고 합니다. 바로 모토로라 레이저 50 프로와 일반군 이 두 가지로 해서 이제 제품을 낸다고 하는데요. 왜 제품을 낼까?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이게 찾아보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플립과 폴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바로 한국 시장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모토로라 쪽에서는 이 플립 제품을 노리기 위해서는 저격해야 될 시장이 바로 한국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삼성 제품을 제대로 아직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우리가 요즘 삼성이야 뭐 기술력도 굉장히 괜찮고 이제 어딜 내놔도 사실 부끄럽지 않은 좀 자랑스러운 휴대폰이 되었지만요. 플립도 그렇고 그리고 폴드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그 기술력은 다른 회사들이 못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설레로 뭐 모토로라 40 울트라도 얘기를 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회사들도 요즘에 플립과 또 폴드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삼성 제품에 비할 휴대폰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이 단연코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간에 아직까지 좀 삼성 쪽에서 이 기술이 좀 최고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아직까지 다른 회사들이 나오는 그 플립 제품들은 좀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러분들은 모토로라 레이저 50 이 플립 제품 나오면 사용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40 나왔을 때 첫 출시가가 129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판매가 안 돼서 30만 원, 35만 원 정도 할인을 해서 90만 원대까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매 저조로 이제 판매가 중단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50이 나왔을 때 과연 한국 시장 또 한국 소비자들이 이 모토로라 레이저 50을 과연 선택할까라는 의문점이 조금 들게 되네요. 모토로라 레이저 50
이제 일반군과 울트라군 이제 이 두 가지로 이제 이번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스펙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스펙은요, X의 이반 블레스의 정보를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전면은 3.3 커버드 POLED 스크린이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는요 6.9인치 이것도 POLED 홀펀치 셀프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이 POLED라고 하면 아마 삼성께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8기가 램이 아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256기가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메디아텍 디멘션 7300X 칩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 메디아텍 디멘션 7300X 칩에 대한 좀 내용이 사실 크게 없더라고요. 모토로라 내부에서 좀 쓰는 칩 같습니다. 카메라는요, 전면부는 5000만 화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300만 보조 카메라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14가 아마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4200mAh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4200mAh면 그래도 하루 정도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냅드래곤 8S 3세대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12기가 램, 그리고 256기가부터 시작이 되고 세 가지 색상으로 아마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메라는 5000만 화소, 그리고 외부도 5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부 화면은 3200만 셀프 카메라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울트라는 일반군과 다르게 4000mAh가 탑재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메디텍 디멘션 칩보다 스냅드래곤이 아마 배터리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과 울트라가 좀 동일하게 아마 배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스펙을 또 말씀 한번 드려봤는데요. 그러게요. 만약에 이 스펙에서 가격이 100만 원 이상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메리트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가격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스펙과 플립 제품으로 나오기에는 너무 삼성 쪽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모토로라가 이번 레이저 50 그리고 레이저 50 울트라가 과연 한국에서 잘 선전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조만간 공홈이나 아니면 오픈마켓에서 이 제품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 제품을 또 한번 다뤄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가 도움되셨다고 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셔서요, 루멘제이 채널에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 저희 어머니께서 플립을 쓰시던데, 예전에 플립을 제가 만진 적이 있는데 확실히 그 플립과 폴드 기술력은 삼성이 끝장이 나더라고요 진짜.